안녕하십니까. 회색 콘크리트 혈관 사이 흐르는 녹색 혈류, 콘크리트 베인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녹지는 도시의 숨길이며 아파트는 이를 가로막습니다. 인간은 비인간의 생활 구간을 일정 지역 가두거나 파편화시켜 놓습니다. 인간과 비인간이 같이 숨쉬던 공간을 제공하던 건축은 이제 또 다른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접근으로 말이죠. 도시 속 아파트가 균열을 보일 때 결국 나타나게 되는 것은 비인간의 주거 공간입니다.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면 비인간 주거 공간은 회복되고 인간과 비인간은 공존을 이루게 됩니다. 그에 따라 아파트의 표준도 달라질 것입니다. 교목의 수고, 조류의 비행 공간, 양소류의 서식 공간 등 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콘크리트 베이는 지금과는 다른 성격의 공간을 요구합니다. 본 프로젝트는 이에 대하여 철과 미생물 콘크리트를 활용한 가변형 아파트를 제안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도시의 녹지는 파편화되어 있으며 이를 이어주는 생태 통로 또한 인간의 출입을 허용합니다. 생태 통로는 크게 자연 연결형, 산책로 연결형, 생물 이동로형, 또한 혼합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를 보시게 되면 인간의 출입을 허용하는 것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 단절을 일으키는 원인은 바로 콘크리트 아파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 한강비 아파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비인간들은 평균 이동 거리에 비해 적게는 2배, 크게는 20배 이상의 목숨건 이상을 감행해야 합니다. 저희는 서울 최고령 아파트 중 하나인 회안시민 아파트를 콘크리트 베인화하여 앞으로 재건축될 아파트들에 대해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합니다. 본 프로젝트는 미생물 콘크리트 메쉬를 활용해 비인간에게도 인간에게도 스스로의 의지대로 재건축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컨셉은 콘크리트 아파트가 생물 이동로형 생태 통로가 되어 도시의 녹지 단절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가변형 공간 제공에 쓰이는 콘크리트 베이는 내부 철근 메쉬가 피로하중에 대한 변형을 허용하며 변형에 따른 미세한 균열을 콘크리트 속 박테리아가 치유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가집니다. 단면을 보시게 되면 콘크리트 베인즈의 메커니즘이 미세한 균열에서 비롯된 광합성을 통해 콘크리트 안의 박테리아가 활성화되고 이 박테리아가 신진대사 작용을 하여 석회석의 분말인 탄산칼슘을 생산하게 되는데요. 이것으로 기존 콘크리트를 자가치유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이렇듯 형태만 변형시키는 콘크리트는 자연을 불러오지 못합니다. 때문에 콘크리트 베인의 표면은 유기체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자료 결과가 있습니다. 이 말은 미생물 콘크리트가 자연을 끌어온다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비인간 거주민들이 생활하게 될 긍정적 자연 환경을 마련하게 됩니다. 여기서 미생물 콘크리트의 표면에 생기게 되는 유기체는 미세조류와 곰팡이를 포함하는 지유류로 이러한 지유류는 자연과 생명의 바탕이 되는 땅의 옷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시간에 따라 메쉬의 형태 변화는 가속화되고 점차 개인 맞춤화된 공간으로 변화합니다. 비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천적은 인간입니다. 따라서 출입로와 거주 공간을 구분해주며 인간이 1차 설계 및 시공자가 되고 2차 설계 및 시공부터는 비인간과 인간이 각자 주도하여 자신의 공간을 리노베이션해 나갑니다. 수평적으로는 각 주거 동의실이 각자의 주거 공간이 되며 중앙의 오픈 테라스를 기준으로 좌측 인간동 내부 공간은 내벽 공간은 식물과 작은 비인간이 주거하며 우측 비인간동의 내벽 공간은 전체 건물의 관리 목적으로 한 인간의 무소음 활동 공간이 됩니다. 인간은 브릿지와 지면을 통해 진입하게 되며 비인간은 실링 공간과 2개의 브릿지를 포함한 나머지 공간을 통해 각자의 주거로 진입합니다. 비인간 주거 유닛은 교목의 수고, 조류의 비행 공간, 양소류의 서식 공간 등 더 다양한 기능을 소화하기 위해 슬라브 일부를 철거해 기존 아파트의 표준층 관계를 극복합니다. 인간에게는 가변형 메쉬 공간으로 수납 및 소형 가구를 제공하며 내벽 속 식물과 함께 리와일딩된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비인간은 실링 내부 공간을 통해 방과 방 사이의 이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가변형 메쉬 공간으로
개인 맞춤화된 주거 공간을 형성합니다. 1차 설계 및 시공자는 인간으로서 남산의 비인간을 초대하기 위한 다양한 맞춤화된 공간을 제공하며 이후 2차 설계 및 시공부터는 인간과 비인간이 각자의 니즈에 따라 초기 유닛을 리노베이션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콘크리트 베이는 점차 자연의 비정형의 형태를 따라가게 되고 도시 속 베인, 즉 혈관이 되어 녹색 혈류를 담고 흘려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는 회안 시민 아파트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재건축될 콘크리트 아파트 모두를 콘크리트 베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국내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2023년 구조된 야생동물의 개체수는 전년 대비 1.2%, 2019년 대비 43.8%가 증가했습니다. 때문에 본 프로젝트는 지어놓은 아파트를 축소하는 것이 아닌 리노베이션을 통해 비인간에게도 아파트를 분양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프로젝트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게 얼마나 현실적이냐의 문제를 논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시나리오로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열려 있는지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뭐 회원 아파트는 또 워낙 많이들 회자가 되고 있는 아파트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게 콘크리트 베인, 그러니까 박테리아를 투입해서 균열 사이에다가 콘크리트는 분해가 되고 그 안에 철근이 이렇게 메쉬망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맞나요? 제가 다시 설명드리자면 네. 이제 박테리아 콘크리트는 현재 개발된 새로운 콘크리트인데요. 기존 콘크리트 안에 박테리아를 첨가함으로써 박테리아가 광합성을 하게 되면서 신진대사 작용을 통해서 이 석회석의 분말인 탄산칼슘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균열이 일어났을 때 그 균열을 이 박테리아의 석회석 분말이 메꾸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격자형 그리드를 따랐다면 이제 인간이 1차 설계 및 시공자가 되어서 보시는 것 같이 여기 3번 있지 않습니까? 이 형태를 동물의 필요 때문에 제공하고 또한 동물은 그걸 사용함으로써 그 물리적 능력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에게 더 개인 맞춤화된 공간으로 그러면은 콘크리트는 박테리아에서 치유가 되고 네. 그다음에 저 메쉬는 인간이 새롭게 동물에서 설치하는 개념이에요. 기존 아파트의 콘크리트와 철근을 그대로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메쉬가 새로 설치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철근인가요? 그거에 대한 새로 질문. 설치된 겁니다. 새로 설치된 네. 거예요? 이해해서 저는 아까 그게 철근이 저렇게 네. 변형된 건 줄 알아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미지를 보면은 마치 이게 SRC 구조인 것 같은 투시도를 보면은 철골 기둥과 이렇게 맨 끝에 그쵸, 이거를 보면 이제 철골 기둥과 마치 철근이 엮여진 것 같은 그 메쉬망만 남아 있길래 이제 콘크리트는 분해되고 그 안에 있는 철근하고 회원 아파트가 SRC 구조였나? 뭐 개인적으로 이런 의문을 갖고 있었으니까 콘크리트는 다 분해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던 건데, 그럼 요거는 그냥 일단 상상도 정도라고 네, 저희는 보면은 이 될까요? 흰색 공간이 도시로 퍼지면서 앞으로 모든 아파트의 프로토타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콜라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그 콘크리트가 아까 박테리아에서 치유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공급이. 그 콘크리트 벽과 바닥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저기 여기 이 모형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네. 실링과 내벽 공간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특히 동물동의 파사드 공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콘크리트 기존의 벽들이나 슬라브는 존재하는 상태라는 거죠. 기존의 구조만 유지하고 구조와 슬라브만 네네네. 유지하고 네. 그다음에 메쉬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비닐벽 그걸 벽이랑 실링. 통해서 다른 생물체들이 자기 스스로 뭔가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주거를 만들어간다, 네, 보금자리를 맞습니다. 만들어간다 이런 개념이.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기술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고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요. 네. 이제 여기 부지가 거의 서울 한복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서울 한복판 노후화된 그 아파트 건물을 되게 대차게 우리가 그 비인간 야생동물에게도 분양을 하겠다라는 그 현실적인 접근이, 예를 들면 이게 교외 지역이거나 네. 도시가 쇠퇴되고 축소되고 또는 도심 지역은 컴팩트 시티로 계속 집중하기 때문에 외곽의 사람들이
비워내야 되는 땅에 대해서는 그렇게 도모할 수 있겠다라고 전제가 좀 이해되는데 네. 서울 한복판은 엄청나게 땅값 비싸고 여기 개발 압력이 높은 이곳에 그런 상상을 하고 또 다른 지역도 이렇게 펼쳐 가보자고 제안을 했잖아요. 네. 그렇게 좀 마음을 먹고 뜻을 펼쳤던 이유에 그 대해서. 계기와 입장이 또 어쨌을까요? 기존의 건축은 구조를 가렸다면 요즘은 이렇게 구조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를 구조미라고 하는데요. 요즘 알레한드로 아라베나의 반쪽짜리 집, 그리고 장누벨의 원 센트럴파크 등 이게 하이브리드 파사드가 새로운 건축의 미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도전적으로 도시의 한복판에 저희의 하이브리드 건축미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해서 직접 모형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미감이 설득이 되려면 이게 단순히 그 미학적인 어떤 가치보다는 얘가 어떤 부분에서 정말 뭐 숨겨진 필요랄지 얘를 철거하는 대신 이런 식으로 지금 새로운 서식지로 만든다는 게 네. 뭐 어떤 부분에서 사실은 이게 설득력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 자체가 그냥 뭐 이론적인 어떤 하나의 선언처럼 남지 않고 정말로 뭐 설득도 가능한 어떤 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이 프로젝트의 강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미학일까요? 이런 어떤 새로운 미학을 선보임으로써 사람들이 그 미학에 해볼 만하다. 라고 생각할 만하다고 생각하셨던 건가요? 제가 예시로 말씀드린 알레한드로 아라베나의 반쪽짜리 집은 건축가가 반틈을 짓고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나머지 반틈을 지어서 새로운 하이브리드 파사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있는 반쪽을 채우는 것이 비인간입니다. 사실은 알레한드로의 아라베나의 반쪽짜리 집은 이원론적인 파사드였다면 저희는 인간과 비인간 이원론이 아니라 비인간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원론적인 하이브리드 파사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약간의 크리틱을 더해서 얘기한다면 이제 타이틀이 콘크리트 베인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쭉 전개가 된 걸 보면 전 아까 이제 그 콘크리트 베인을 통해서 박테리아가 콘크리트를 분해해서 아까 질문 드렸던 것처럼 그 안에 철근이 메쉬가 돼서 저렇게 새로운 동물들의 보금자리가 되는 시나리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는 콘크리트 베인하고 그거에 들어간 박테리아는 콘크리트를 치유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기 생긴 틈을 오히려 메우는 역할을 네, 하고,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 어떻게 보면 균열이 돼서 자연스럽게 풍화가 될 애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역할을 하는 것 같고, 거기에 추가적인 자재를 써서 메쉬를 덧입혀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콘크리트 베인하고 무슨 관계인가요? 제가 이해를 제대로 못 시켜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두 번째처럼 메쉬를 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메쉬를 저희가 제공하는 게 저기 이렇게 보이드 공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들의 조류와 그러한 천적들을 피해서 설치류 그리고 또 양서류 등이 숨어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저희의 지식인 거지 그들에게는 완벽한 100%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희가 만들어 온 98%에서 각자의 힘으로, 물리적 힘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메쉬가 변형이 더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변형이 될 때 이 내부의 철근 메쉬는 인장력이 있지만 이 철근 메쉬의 인장력에 반해서 콘크리트는 압축력이기 때문에 균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렇게 균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균열로 인해서 이 철근이 부식될 수 있는 부분을 콘크리트 베인이 이렇게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점점 이렇게 돼서 자연의 비정형 형태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2%를 비인간이 메꿔주는 건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